자, 이론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민법 총칙은 조금 추상적이어서 강의 수가 조금 많습니다. 이제 물권도 조금 많고요. 다만 이제 계약법이나 민특법 가면 이제 쉬워서 특히 계약법은 이제 강좌 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지금 50강, 30분짜리 50강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뭘 했었죠? 지난 시간에 표현대리 있었죠.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 대리를 표현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 대리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 무과실이고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고요. 직접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했을 때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상대방 과실을 참작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하진 않는다 그랬고요.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표현대리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효과가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었죠. 수권행위 없이 마치 수권행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관념의 통지를 말한다 그랬고요.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예요. 125조는. 126조는 기본 권한이 있고 그걸 넘는 무권대리가 있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126조가 중요했죠.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것 구별하는 거 중요한데 아닌 것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증권에서 투자 상담 같은 사실행위하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이런 말이 나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넘는 무권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때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 행위와 넘는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129조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죠.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의 무권 대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무권 대리가 있으면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가 표현대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되면 외우면 돼요.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와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린 맞추기만 하면 맞추기만. 아시겠죠? 자, 민법 총칙 네 번째 파트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있었죠. 법률행위 효력 요건.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이 무효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이 있다라든가 또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행위했을 때는 원칙 무효여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예외를 만들어 놨어요.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즉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칙이 무효인 법률 행위고 예외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야.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 두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정리해 놓은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행위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여전히 무효예요.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을 소멸을 해버려요.
자,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됩니다. 추인이 뭐예요? 추후, 인정, 사후, 동의.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추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요, 추인도 있고요, 법정 추인까지 있어요. 그다음 무효와 취소가 경합할 수 있는가? 있어요.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만취했으니까 무효죠.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으니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이중효라 하고요. 당사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 강박에 의한 행위는 원칙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무효잖아요. 자, 여기서 강박으로 인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강박이 극심해서 무효라고 주장했을 때 이 주장 속에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된 걸로 볼 수 있느냐? 아니죠. 무효와 취소는 효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취소는 유효하지만 취소해야 무효가 되는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강박의 정도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진 않아, 난 취소할래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주장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강박으로 인한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별개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효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자, 이 무효의 종류. 자, 먼저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가 있는데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이게 원칙.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죠. 107조 비진의 표시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한다.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 무효죠. 개념만 잡자. 두 번째,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인데 일부 무효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를 했는데, 토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계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토지 계약, 토지 매매 계약과 건물 매매 계약이 하나의 계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토지거래는 무효입니다. 근데 건물은요, 건물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매매 부분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에서 토지 거래만 무효, 이게 일부 무효예요. 이렇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137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예외,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물 매매를 하였을 것, 당사자가 토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 매매가 없었어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단정을 지어
요거를 상상했다 그래서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이렇게 토지건물 일괄매매 계약에서 토지거래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전체를 무효로 하되 다만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었을까? 라고 상상을 했더니 그랬을 것 같아.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전부가 무효인 거고. 근데 상상을 해봤더니 토지 당사자 갖고 토지 매매 안 했어도 건물만 매매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게 가상적 의사야. 이럴 때는 토지 부분만 무효가 되고 건물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37조 요 단서가 적용이 되려면 여기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르는데요. 137조를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데 요 단서 요게 적용이 되려면 가상적 의사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무효인 거래 부분과 유효인 거래 부분이 분리가 돼서 따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런 걸 가분적이라고 합니다. 가분적.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이 전부 무효돼. 당사자의 뭐가 인정이 돼야 되고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그 내용이 불가분일 때 토지 매매, 건물 매매는 가분이잖아요. 토지만 매매할 수도 있고 건물만 매매할 수도 있잖아. 그죠? 요런 경우에는 137조 단서가 적용이 되지만 불가분일 때 주택을 매매했는데 지붕만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어. 지붕만. 그럼 지붕 거래만 무효잖아요. 당사자가 지붕을 빼놨다 하더라도 벽체만이라도 매매했을 건 이건 안 되잖아. 주택 매매에서 이 전체가 하나잖아요. 불가분이잖아. 이럴 때는 그냥 전부가 무효인 거고 가분적일 때 토지 매매 따로 건물 매매 따로 이런 경우 이렇게 가분적이고 즉 분할이 가능하고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단서를 적용해서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하시고 137조. 그 다음에 중요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왔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로 확정돼 있어요.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반면에 유동적 무효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해서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뭘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는 유동적인 불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무효지만 나중에 별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자 무권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볼 거예요. 다음에 볼 게 부관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무효입니다. 근데 정지조건의 성취가 되면 유효가 돼요.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무효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얘를 기억해 두시고 무권 대리는 봤고요.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행위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건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거래 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거래 전 허가가 아니라 거래 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없이 거래하잖아요. 그죠? 무효잖아. 특별 효력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무효잖아요. 나중에 허가를 받잖아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한 때부터 허가 받을 때까지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거래 후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한 날부터 허가받을 때까지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다만 1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목적, 처음부터 허가를 몰래 회피, 잠탈이란 건 몰래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일 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땅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 갑을 을병 순차 매각이 있는데 을이 세금 등을 떼먹으려고 미등기 전매를 해버려서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갑을 매매, 을병 매매 허가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가 유효였잖아요. 단속규정 위반으로.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을 때는 미등기 전매와 전매 금지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는 효력규정까지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해요. 거래하면서 이걸 숨기고 허가 안 받으려고 증여로 가장을 해. 증여로 가장을 해. 우리 허위 표시에서는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했잖아요.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였잖아. 근데 이건 달라요. 매매를 하면서 허가 안 받으려고 매매를 숨기고 증여로 가장했어요. 당연히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고 요것도 허가를 배제 잠탈 목적에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탈 목적. 세 번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가를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춘 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으로 확정적 무효다.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확정적 무효인 경우 세 가지 대법원 판례 기억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면 유동적 무효예요. 자,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무효니까 계약상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죠. 대금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지급 의무, 이전 등기 의무, 계약상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의무도 없고 채무가 없으니 설령 대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없는 상태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고,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먹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보호받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냐? 안 되죠. 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상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의무가 없으니, 즉 채무가 없으니 채무 불이행도 있을 수가 없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또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계약상 의무는 아닌 신의칙상 의무가 있어요. 신의칙이라는 건 거래 당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신뢰, 이게 신의칙이에요. 자,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는 어떤 신뢰가 있을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겠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겠지 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겠죠. 그 기본적인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게 있죠. 법적 의무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얼마를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손해배상 액수까지를 미리 정해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이행했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금 지급 의무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동생관계가 아닐 것이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는 상태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허가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죠. 세 번째,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이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계약금 해제라는 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걸 말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그 해제는 할 수 있대요. 설령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계약금 가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시고 결론만 기억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확정적 무효일 때 청구하는 거야. 유동적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세 가지 암기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세 가지.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세 가지. 허가받은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확정적 유효. 반면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예외는 보지 마시고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모두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이런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특히 요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잘못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놈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철회해서 허가 신청자를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놈한테 유효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행을 청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잘못이 있는 그 놈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되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다 판례 몇 가지. B.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는데 뭐 허위 표시가 있거나 중요분의 착오가 있거나 사기라 강박이 있더라. 그러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허가 전에 야, 허위 표시로 무효다, 착오가 있었다, 취소하겠다, 사기 강박이 있었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죠? 허가 신청 협력화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A, C, D, E는 보지 마세요. 지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됩니다.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것들은 그때 가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하니까 지금 미리 머리 썩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딱 정리해서 판례의 결론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의 종류를 봤고요. 무효 효과.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가장매매가 있어요. 그죠? 무효잖아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도 채무 불이행처럼 보일 뿐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죠.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처럼 보일 뿐 채무 불이행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요. 계약이 무효임에도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이라 그랬죠. 다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4번하고 5번은요.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해서 무효행위를 되살리는 장치가 두 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추인인데요. 추인이 뭐였어요? 추후, 인정, 사후 등이었었죠. 무권들이 추인해서 하나 본 적 있었죠. 자,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면 원칙 효력이 없다. 아,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되는구나. 예외, 단,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되는구나. 자, 여기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가 여기 추인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요건 뭐냐? 상대적 무효. 예를 기억합니다. 가장매매.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했던 각과 을이 7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1월 10일 했던 가장매매는 무효더라. 추인하자. 이렇게 추인을 하면 새로 계약을 한 거예요. 새로 계약.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새로 계약을 한 거예요. 새로. 그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이란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확정적 무효행위를 나중에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만드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가 새로운 행위. 그죠? 따라서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7월 10일 날 추인을 하면 새로 계약한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효 등기 요거를 재활용을 해요. 언제부터 유효가 될까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그때부터. 그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란 겁니다.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를 본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등기 경우에도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등기 유형이 결합이 돼요. 좀 전에 봤잖아요. 1월 10일 날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무효잖아요. 7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추인하면 7월 10일 날 새로 계약을 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도 7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강제적 위반 행위 따위는 추인하려다 효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세령해놓고 보는 거지 무형의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무형의 전환은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이거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건데요.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요,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각과 을이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무효예요. 지상권 계약이 무효야. 근데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면 지상권이란 건 이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만 생각해 두세요. 근데 그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용을 해. 그래 사용료를 주네. 자,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사용료 주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그럼 정리합니다. 각과 을은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근데 마치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줘요. 무효인 A라는 계약을 유효한 B라는 계약으로 바꿔줘요.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야.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조문의 키워드가 다른.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다른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봐.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뭐였었죠? 가상적 의사. 여기도 가상적 의사가 나오네요. 각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야. 근데 들여다봤더니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했을 것 같아. 그 이거죠. 그럴 때는 그 임대차 계약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걸 무형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자, 무형의 전환은 조문 기억하시고 하나만 추가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형의 전환이 인정됩니다. 자,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있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있고요.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데 무형의 추인 있죠. 139조. 무형의 전환이 있잖아요. 138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안 돼야 돼요. 추인도 안 돼, 전환도 안 돼. 근데 대법원이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된대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다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야 되는데 대법원이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된다 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를 무효의 전환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효. 취소와 구별했고요. 종류.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중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서거장 거래 행위. 무효 효과. 이행 전, 이행 후.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재생,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딱 이렇게. 이 무효도요, 양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딱 요 정도. 우리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85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5점을 목표로 했을 때 85점 다 맞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 맞을 생각으로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얕게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위주로만 딱딱딱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